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이번 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또 비트코인, 또 미국 증시도 장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난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다음 주, 그 다음에 2월 설 이후의 증시 어떻게 될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오늘 2월 추천주까지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비트코인 폭락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 원화 기준 1,400만 원에서 지금 8,900만 원까지 폭락을 하고 지금 강하게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청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레버리지 쓰고 또 비트코인이 호의적이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비트코인이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 금도 무너지고 은도 무너지고 비트코인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S&P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오늘 다행히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반등세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S&P가 최저 포인트 가까이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특히 엔트로픽 이슈와 또 AI 거품론의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컸던 어떤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아마존, 또 구글 실적이 다 좋았지만 하락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다음에 애플만 좀 견고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도 급락하고 오늘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브로드컴이나 또 AMD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AMD도 지금 뭐 어제 15% 정도 뭐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장은 상당히 변동성 장세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미국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달라졌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미국 증시의 상승 어떤 모멘텀으로서 고용이 나빠지고, 그쵸? 경기가 조금 뭐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뭐 넘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AI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또 오히려 환호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 어때요? 고용의 분위기가 꺾이고 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증시가 휘청거리더니 이제 AI에 대표 투자하는 이 기업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올해도 투자 엄청나게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니까 주가가 갑자기 무수수 떨어졌어요. 실적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막 아마존 15%뭐 그죠? 그 다음에 구글도 실적 발표 때까지 좋았는데 AI 투자 계획 발표하고 또 폭락을 해버렸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AI 투자를 바라보는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무조건 고용이 나빠진다 이러면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시그널이다, 좋아질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고용 나빠져? 불안한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AI에 대한 거품론도 여전히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AI로 통해서 돈을 벌고는 있는데 더 많은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씩 회의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케이, 투자해, 오케이, 투자, 돈 빌려서 투자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내가 돈 벌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부정적인 시선이 또 있죠.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하드웨어 기업들 간의 어떤 이 그물망으로 맺혀져 있는 이 서로 간의 재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게 터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떤 칩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납품을 하고 서로 이게 어떤 이 재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그물망적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은 거의 이제 주요 기업들은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한 번은 좀 어떻게 보면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미국장이 더욱더 큰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좀 상당히 좀 제한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이 와서 망하는 거 이건 아닌데, 미국장이 더 올라갈 수
있으려면 뭔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뭐 금리 인하가 뭐 과감하게 더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의 AI를 또 뛰어넘는 어떤 슈퍼 울트라 피지컬 AI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미국장도 상당히 좀 버벅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급변하는, 그러니까 막 상승은 크게 하고 하락도 엄청 크게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질 거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면에는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가 금리 인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들. 뭐 지금 케빈 허씨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이 연준의 재무적 리스크를 축소하고 어쨌든 이런 이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을 때, 경기 어떤 이 위축이 완화가 됐을 때 그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 어떻게 보면 허들을 걸어놓는 거예요. 무조건 금리 인하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물론 이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하기 때문에 한번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금리 인하라는 거예요. 당장에 트럼프가 원하니까 한 번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서 연준의 독립성을 또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의미인 거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진짜 미국 경기가 지금 부러져서 고용이 부러지고 뭐 이러면은 결국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 좀 위험하다, 시그널이 왔다 이렇게 보고 그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뭐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라 보기에는 조금 저는 중립계열을 받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을 받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가 어쨌든 뭐 지금 엔트로픽 이슈도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게 맞냐 이거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국 증시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증시도 사실 지금 제2의 동학 개미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쵸? 동학 개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은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만 봐도 개인이 지금 뭐 2조 넘게 샀고 외국인들이 3조를 넘게 팔았어요. 기간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전날에도 개인들이 6조, 외국인들도 6조를 팔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외국인들을 왜 매도를 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미 많이 샀어요. 이미 이제 2024년도 12월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많이 이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팔 수 있을 때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1년 수급을 좀 보자고 한다면 누적 매수가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기관들 거의 없고 개인들은 많이 팔았어요. 이 개인들이 많이 팔았던 이유는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5만 원에 삼성전자 5만 원에서부터 15만 원 갈 때, 하이닉스가 20만 원에서 90만 원 갈 때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상승이 너무 많이 됐는데 가파른데 고점 아니야? 그래서 인버스 들어갈까?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그런 개인들이 계속 팔았던 것도 있고, 외국인들은 그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선택을 해야 되면 보통 코스피의 외국인들이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30%에서 35% 정도로 보통 잡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누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강제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자발적 처분이 될 수 있겠지. 왜? 강제 처분이라는 건 뭐예요? 외국인의 이 보유 비율 자체가 어쨌든 이 자기네들이 설정한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도달하면 이제 강제적으로 처분을 반강제적인 처분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처분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저는 엔드 조건이라고 보는 거야. 반강제적 처분과 자발적 처분이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는 형태다. 외국인 비중이 보통 뭐 37%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다 얘기를 하는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뭐 50% 이상 뭐 보유를 하고 있고, 코스피 기준은 37%. 근데 보통은 3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결국 이거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반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그리고 자발적 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요? 자발적 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처분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물량이 한두 푼이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팔려면 뭐 해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뉴스를 계속 내야 되겠죠. 그 삼성전자가 조금만 떨어져도 반등 나오고, 조금만 떨어져도 반등 나오고, 조금만 떨어져도 신고가 가고, 조금만 떨어져도 신고가 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개인들이 믿지 않을까?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떨어지면 올라가. 여기 보세요. 이때 2월 2일에도 폭락했을 때, 야, 이거 드디어 조정 들어오는 거 아니야? 했나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말아 올려버렸죠. 11% 올라와서 삼성전자. 야, 삼성전자 신뢰할 만하다. 떨어지면 사도 돼. 이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패턴이 이미 먹히고 있어요. 패턴화 됐어요. 그러면 어제도 금요일날에 결과적으로 하락을 크게 하니까 어떻게 돼? 개인들 자금이 마구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신뢰. 나는 신뢰예요. 삼성전자 신뢰. 이 말이라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신뢰. 나는 신뢰. 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올라가.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러면은 외국인들은 물량을 자연스럽게 떠넘길 수 있겠죠. 누구한테? 개인들한테 떠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대형주들은 이제부터는 수급이 꼬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수급이 꼬여진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강한 상승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 말이 물론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욱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버거울 거다. 그래서 이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올라간다? 이제는 상승할 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아니라 뭐지? 올라간다 하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서히 무너지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다고 해서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고점을 뚫고 가파르게 스무스하게 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그래프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잠깐만. 지금은 어때? 삼성전자가 지금 가파르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이게 신고점을 뚫는다고 하든 28만원 가든 19만원 가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베팅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고 현대차가 올라갔고 삼성물산이 올라갔고 SK스퀘어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지금 코스피는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은 누구와 싸움이에요?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눈치 보기. 기관은 일로 붙었다가 절로 붙었다가. 근데 기관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의 편에 가담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팔아넘겨주기 위해서 기관이 개인들 수급을 붓는 거죠. 금요일처럼. 기관들이 사니까 기관은 사네. 외국인들 팔아도 기관이 사. 버텨주고 있어. 기관이 우리 편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2의 동학개미운동 발발했어요. 수급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 과거
최근 1년 사이에 가파로운 이 화려한 이 상승이 이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 조정이라는 거는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벌어졌을 때 그때가 저는 이 조정의 끝이 아닐까, 그때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 동학개미 운동에 우리는 뭐 우리도 개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런 이 운동에 가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삼성다이닉스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는 당분간 뭐다? 수급이 꼬여지면서 이제는 어려워질 거다. 코스피 대형주는 당분간 쉴 거다. 아니, 올라가더라도, 신고점 가더라도 예전같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코스닥을 봐야 돼요. 왜 코스닥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6월에 우리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피는 5천 스피 달성을 했어요. 이미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는 사실 크게 지원해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을 붐업시켜서 정부의 더욱더 정책에 더욱더 순응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또 가볍잖아요. 코스닥이 삼성스닥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 나가겠죠. 코스피는 이미 전장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 막 목표 달성했어.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부가 1000스닥 목표로 한 거 아니잖아요. 3000스닥 목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코스닥으로 자금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 자금들, 기관 자금들도 코스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자금이?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코스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코스닥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았어요. 상반기 동안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 남았다. 근데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에 뭘 사야 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가기 이제 버벅거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올라갔을까요? 지금 반도체 어떤 뭐 디램의 슈퍼사이클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투자를 늘려야 될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투자를 증설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반도체 소부장이 수혜를 받겠죠. 그러면 그쪽에 대한 폭발적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 시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바이오 관련주. 물론 라이트오젠의 어떤 이 로열티 문제, 에이베이 바이오의 산업비 순위 조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거는 뭐 이 재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수급이 다시 한번 더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2차전지는 어때요? 2차전지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으로 캐즘의 문제가 있었지만, 2차전지가 결과적으로 이제 2차전지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봇에도 들어가고 우주 항공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ESS라고 하는 AI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ESS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결국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로봇 관련주는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스닥의 랠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중형주, 중대형주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금리 인하가 좀 더 만약에 탄력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소형주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뭐 점상 만드는 그런 랠리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코스닥의 어떤 탑10 이상의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증시가 미국도 반등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반등이 어떤 추세적 상승으로 가는 강한 반등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다음 주 설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망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등은 나오더라도 조금 약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설날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달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2월 추천주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2월 추천주는 이제
많이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설라도 껴있고 변동성이 또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세이트리온입니다. 세이트리온은 코스피가 주춤거릴 때 세이트리온은 올라간다 보면 됩니다. 세이트리온과 지금 역관계예요. 이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벅거린다면 세이트리온이 이제 수급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될 거다. 세이트리온도 올해 이 여러 가지 바이오 시밀러부터 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영업이익도 지금 또 계속적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뭐 10조를 달성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1조 달성할 거다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종근당도 제약바이오 뭐 비만치료제나 이쪽에 대한 파이프라인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도 좀 좋을 것 같은데 한미약품은 좀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대형주가 주춤거린다고 하면은 이제 지주사 쪽도 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메리츠 금융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BNK나 이 하나금융지주는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아직 못 가서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 넣어봤고요. 하나는 제가 이미 1월달에 추천을 해서 이미 2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근데 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그룹주들이 굉장히 탄력이 좋잖아요. 하나 시스템도 올라가고 이제 하나 비전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비전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고 원전 관련주는 계속 봐야 돼요.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우진, 그다음에 GNC 에너지 요거 좀 주목해보자. 그다음에 6G는 솔리드가 드디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오 쪽에서는 토모큐브 AI 바이오죠. 토모큐브도 굉장히 지금 이번 달에 좀 주목을 해야지 않을까. 하나솔루션은 많이 올라갔지만 어쨌든 우주 태양광에 대한 이 모멘텀이 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45,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해볼만 하다. 이제 급등을 또 오일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HP, SP, ISC 이 두 종목은 특히 기관들 중에서도 이 투신이나 연기금 쪽의 매수세가 좀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이다 생각을 해서 더 가져왔고, SNS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어떤 EUV 공정의 어떤 이 증설에 대한 부분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왔어요. AG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삼성의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우스 관련주인 AG테크놀로지 가져왔고요. 오르비텍은 원전 해체 쪽인데 이런 부분도 좀 향후에 늘어날 수 있게 기대감이 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산일전기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려서 전력 인프라 수혜 기대감, 그래서 LS 일렉트릭, 뭐 산일전기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헥토 파이낸셜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 다날에 비해서 헥토 파이낸셜이 좀 이번 주에 강했거든요. 그래서 헥토 파이낸셜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가져왔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서클에 또 어떤 인프라 또 기반 체결을 했다고 하니까요. CIS는 뭐 전고체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좀 주목해볼 만한 어떤 부품주가 아닐까. KTNG는 지금 이제 뭐 배당주잖아요. 근데 KTNG 같은 경우가 최근 뉴스 나온 게 해외 수출의 이제 관련 담배에 대한 해외 수출의 비중이 국내를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국한돼 있었으면 KTNG가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을 텐데, 해외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더 많은 캐파를 가지고 이제 매출 캐파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기대감들이 열려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KTNG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런 종목군을 좀 가져왔고, 그 중에서도 몇 개만 제가 차트를 빠르게 좀 보고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 방송 끄셔도 됩니다. 첫 번째 세이트리온. 세이트리온은 22만원인데요. 지금 세이트리온도 상당히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전에 달성했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라 이제부터는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세이트리온에 대한 뉴스가 좋은 뉴스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이트리온도 실제 올해도 이렇게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앞으로 모멘텀도 나오기 때문에 세이트리온은 여전히 끌고 가는 종목이 돼야 될 거다. 종근당도 바닥에서 이제 튀어 오르는 상황이라서 한번 튀어 오를 때 뭐 11만 5천원에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팔아도 괜찮을 것 같고, 10만원이나 11만 5천원 사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리츠 금융지주 요것도
이제 지금 장기 이평선 뚫고 내려가다가 이제 방학에 반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급하게 이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 파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시세를 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1만 5천 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제가 9만원대에 이미 1월달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미 12만원까지 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좋은 자리다 생각을 하고요. 하나 같은 경우 하나 시스템도 최근에 급등했었고 하나 솔루션도 급등했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비전이 급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비전은 좀 잘 보는 전략. 하나비전은 이제 HBM 쪽 관련 주잖아요. 모멘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비전 잘 보고 하나그룹의 지주사도 잘 보자. 우진은 이제 원전 관련주죠. 그래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GNC 에너지. 조정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GNC 에너지. 그래서, 물론 이제 34,0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솔리드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많이 안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 정고점 뚫고 올라가고 6G 수혜주기도 하고, 이제 어떤 이 우주, 어떤 6G 이쪽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 쪽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 토모큐브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조정 나온다고 하면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말씀드렸죠. 우주태양광. 그래서 요거는 월요일날 또 급등하면 그때는 보지 마세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도 좀 밀린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들어갈 만하다. HP, SP. 그 다음에 ISC. HP, SP, ISC. 그 다음에 SN, S텍.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가면 이쪽이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소부장, 요 말고도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전해체는 오르비텍.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보자. 그 다음에 산일전기,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 저는 산일전기가 조금 더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등하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헥토 파이낸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죠. 급락을 했는데 여전히 좋은 모습 기대해 봅니다. CIS 그 다음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이죠. 그래서 대장주는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은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6만원대인 기업이 12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소 스페셜도 나쁘지 않은데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CIS로 갈아탑니다. KTNG KTNG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어쨌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